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기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많은 사람들이 사기죄, 사기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막상 진짜로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사기로 처벌받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사례랑 그 다음에 법 규정이랑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처벌이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기죄에 대한 형량이 되게 강화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기죄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데, 사기죄가 이제 속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재산범죄거든요. 그래서 사기죄는 이제 사람을 속여가지고 재산적인 처분을 하게 할 때 발생하는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돈을 좀 빌려야 됩니다. 근데 이 돈을 사실은 도박하는데 좀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나한테 빌려줄 사람한테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병원비가 좀 모자라는데 이 병원비에 좀 쓰려고 하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럼 친구라면 얼마든지 돈을 빌려주겠죠. 그래서 이런 용도를 속여가지고 돈을 빌릴 때, 그럴 때 이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속이는 행위, 그리고 이 재산적인 처분 행위, 즉 빌려주는 그런 행위, 그리고 이 속이는 행위와 재산적인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라는 게 있는 거죠. 속아서 내가 돈을 빌려준 거니까 이럴 때 이제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기망, 그 다음에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데, 기망 행위를 통해서 이제 기망이라는 건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착오를 일으켜야 되고, 착오를 통해서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와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시험에서는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성 요건으로서 사기죄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기죄를 범했을 때 기존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법정에 규정이 돼 있고, 사기 범행의 이익 규모에 따라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좀 형을 가중해서 처벌하는 특경법상의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5억 기준, 그 다음에 50억 기준으로 해서 양형이 세분화해서 또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중요한 좀 피해 규모가 큰 경제범죄 같은 경우는 50억이 넘어가면은 무기형까지도 규정이 돼 있어서 사실은 양형의 그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는 이게 면밀하게 사기가 되는지 한번 법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고, 자기가 또 사기에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그 또 피해 구제도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기죄가 이제 말로 하면 좀 쉽거든요. 기망행위, 사람 속여가지고 이제 재산적인 처분 행위를 하는, 이게 사기죄인데, 말이 짧으면 짧을수록 해석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이 기망행위가 대체 뭔지, 그리고 뭐를 재산적 처분 행위로 볼 것인지, 어떤 때 이제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좀 법적인 다툼이 많은 그런 죄고, 그리고 이 사기죄라는 것이 일반 형법, 그러니까 사기나 횡령, 배임, 이런 일반 형법 범죄 중에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대검찰청의 통계를 보면 아직 업데이트가 좀 덜 됐는데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사기죄로 이제 신고되는 건수, 특별법은 좀 제외하고 형법 범죄를 봤을 때 40% 정도에 육박하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이제 사기죄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리고 내가 언제든 피해자도 될 수 있고 또 가해자도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흔한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는 사실 사기죄의 가장 일상적인 사례는 당근 거래나 아니면 중고나라 거래, 이런 거가 굉장히 많죠. 사실은 이제 피해 금액도 굉장히 작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건수로 보면 아마 그런 게 가장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뭘 판다고 물건을 이렇게 당근에다가 광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돌멩이가 온다든지, 제품의 그런 것들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속여서 가격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 스캠이라 그러죠. 아니면 리딩방이라든지 그런 코인 사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세팅을 해놓고 범죄 조직으로서 해외에서 이제 콜센터나 이런 데 전화를 통해서 어떤 금전 거래나 이런 걸 유도를 하고, 어떤 형사 사건에 연루됐다, 당신의 계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정 계좌로 이체를 한 다음에 그 적금 매체, 즉 그 체크카드나 아니면은
인출할 수 있는 어떤 카드를 우편함에 넣어놔라.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그 계좌를 보호를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거책을 통해서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다 빼가고 뭐 그런 것들이 요즘에 전형적으로 뭐 보이스피싱이라고는 하는데 사기의 그런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피해 규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뭐 상반기에 그런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경우는 특별 단속을 통해서 많은 뭐 사범들 좀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뭐 퍼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수법도 갈수록 또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회피하기 위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단계고 당연히 뭐 정부나 경찰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도 사실 그런 유사 사건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이게 뭐 피해 액수가 적은 경우에는 사실 변호인을 통해서 뭐 구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뭐 범죄 피해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금액이 상당히 크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연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계좌나 이런 것들이 뭐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이 입금됐다든지 해서 통장이 묶인다든지 상당히 많이 피해를 당해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좀 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런 피해자가 돼서 이거 어떻게 내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서 찾아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피의자 쪽에서 보면은 자기가 이제 통장을 뭐 대여를 했거나 뭐 판매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내가 그거 사실 얼마 안 받고 판매를 한 건데 그런 것도 처벌이 되냐? 당연히 처벌이 되고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아니면 그 사기죄 방조범으로서 뭐 이제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그런 조직적으로 하는 조직원들 중에 일부가 이제 자기가 이제 검거가 돼서 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상당히 또 중형이 선고가 되기도 합니다. 실형은 당연히 각오를 해야 되고. 네, 이게 사기죄가 지금 설명하셨듯이 굉장히 우리 생활에 이제 많이 발생하는 그런 범죄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기소되는 건수를 보면은 전체 사기죄 발생 건수 대비 기소되는 건이 약 한 15%에서 6% 이 정도 비율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많다는 것은 다 기소가 되지 않고 불기소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기죄로 만약에 연루가 되거나 이제 고소를 당하신 그런 분들께서는 이 사기죄에 대한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받도록 이제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뭐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맞습니다. 또 받으시면 좋을 거고요. 네. 예. 요즘에 뭐 또 한 가지 유형 전세 사기 한때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그 전세금을 이제 받아놓고 거의 사실 전세가랑 이제 매매가가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갭 투자를 이용해서 뭐 다수의 그런 아파트나 아니면은 뭐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걸 매입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금액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처음부터 그러면 그런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보증금 반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증금을 받아서 어떤 편취를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전세 사기로도 한 작년, 재작년에는 그게 한창 이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났었고 그리고 그 전세 사기범에 대해서도 입건을 많이 해서 지금 뭐 재판 중에 있는 그런 범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기라는 거는 진짜로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주변에 누구라도 그 피해자든 가해자든 뭐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사기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주신 게 있는데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불기소가 되는 경우는 돈을 대여를 했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를 안 하는 거예요. 돈을 빌렸다가 안 갚는다. 이거 가지고는 사기가 안 되거든요. 그 용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여 약정서라든지 아니면 차용증에 거기에 기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용도로 이 돈을 사용하겠다. 근데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재가 없으면은 그거는 사기가 안 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남겨놔라. 제발 그 용도에 대해서는 미리 부과를 해가지고 기재를 해놔라. 그런 뭐 또 팁도 주시는 분도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100% 동감합니다. 차용 사기에 대한 대부분은 불기소나는 이유가 그 해당 용도에 기재가 없고 다른 용도로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처음에 약정했던 내용이 우리 이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해서 구두상으로 약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용도에 썼어요. 근데 그 입증을 못해서 사실은 불기소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용도에 대한 기재를 차용증에 명확하게 해놓으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